지난 7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 수많은 음모와 배신, 욕망이 얽히고 설키며 달려온 이야기가 드디어 11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물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 서로를 속이고 또 속이는 관계,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집념.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회 결말과 함께 원작과의 차이, 그리고 시즌2 가능성까지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10회의 마지막, 도굴꾼들은 김 교수에게 그릇을 빼앗기고 양정숙 역시 살아난 천 회장에게 역풍을 맞습니다. 김 교수는 덕산을 이용해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자마자 곧바로 부산으로 떠납니다. 그 시각 대식은 묶여있던 포박을 간신히 풀고 홍기에게 연락해 보물이 털렸다고 알립니다. 홍기는 해경과 함께 김 교수를 뒤쫓지만 추격 끝에 발견한 그릇은 전부 가짜였죠. 그리고 배 위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선박은 침몰, 김 교수와 홍기는 실종 상태가 됩니다. 홍기는 팔과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잡기 위해 해경까지 끌어들이고 결국 증도에 남아있던 관석 패거리들이 모두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한편 관석은 택시 라디오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선박 침몰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증도에서 머물던 잠수부 전원이 불법 도자기 채굴 혐의로 검거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자기를 실은 배가 전복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숙은 크게 화를 내며 목포로 향하려 하지만 치안본부 조사관이 등장해 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전합니다. 위장 사체, 부당해고, 탈세 등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정숙은 엮이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사모님의 친구라고 둘러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기택은 천 회장에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무한 창고에 남아있을 도자기를 가지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창고는 희동이 털고 간 뒤였죠. 남은 도자기 몇 점을 챙기고 관석을 찾아가려는데 그 순간 살아있는 김 교수가 나타납니다. 총을 들고 기택 일행을 뒤쫓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기택, 태산, 영수를 전부 쏴버립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챙긴 뒤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지만 죽은 줄 알았던 황 선장의 공격을 받습니다. 김 교수가 죽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는 채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양정숙은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사채업자 명동 박할매는 천 회장이 깨어나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정숙은 관석을 찾아가 전출의 죽음을 빌미로 사채업자들을 설득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관석이 거래하려는 박할매의 진짜 뒷배가 바로 천 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천 회장은 은행을 믿지 않고 전처의 친동생인 박할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천 회장은 정숙이 건넨 약에 뭔가가 섞여 있다는 점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현재 정숙은 천 회장과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 설령 천 회장이 죽더라도 회사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결국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아이마저 유산하게 됩니다. 그 사이 희동은 정마담에게 돈을 건네고 선자를 빼오는 데 성공하지만 보물을 가지러 가자는 말로 10회가 막을 내립니다. 11회가 시작되자 희동이 보물을 빼돌려 텅 빈 창고를 발견한 관석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보물이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자 잠수부와 도굴꾼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 와중에 김 교수 일행은 모두 붙잡히고 관석은 궁지에 몰립니다. 정숙은 이 소식을 듣고 폐물과 현금을 챙겨 직접 목포로 내려가지만 하지만 오래 숨을 수 없었습니다. 천 회장에게 먹인 약이 발각되며 정숙은 경찰에게 쫓기는 처지가 됩니다. 관석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천 회장을 찾아가 보물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천 회장은 역으로 제안하죠. 정숙을 처리해주면 그 대가로 그릇 전부를 사주겠다는 것. 세금 탈세 혐의로 잡혀가면서도 그는 자신이 오래 감옥에 있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든 관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잔혹한 계획이 자리 잡습니다. 한편 모든 상황을 모르는 희동은 정숙에게 그릇을 보여줍니다. 정숙은 감정을 먼저 받자고 말하지만 희동은 돈이 먼저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러자 정숙은 뱃속에 희동의 아이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미 유산한 사실은 숨긴 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관석이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관석은 그릇을 트럭에 싣고
희동과 정숙을 태운 채 절벽으로 향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정숙을 죽이고 사고처럼 위장하는 것. 절벽 위에서 정숙은 자신 명의 위 모든 재산을 주겠다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관석은 잠시 망설이지만 뜻밖에도 박할매가 나타나 판을 뒤집습니다. 박할매의 부하들이 트럭을 훔치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관석은 그릇에 집착하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희동도 큰 부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정숙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믿었던 동생이 천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녀의 위치를 밀고합니다. 그 후 정숙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은 채 1년이 흐릅니다. 1년 뒤 선자 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오희동. 원작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공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와 선자와 재회하는 장면이 희망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는 경주에서 땅을 파는 대식과 그를 지시하는 관석이 등장합니다.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관석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 하나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원작과 달리 주요 인물들이 모두 살아남은 채로 끝을 맺으며 이야기를 이어갈 여지를 충분히 남긴 결말이었죠. 시즌2 제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쿠키 영상과 떡밥만 봐도 제작진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천 회장, 관석, 정숙, 희동 이 네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배신과 음모, 보물 쟁탈전은 다시 시작될까요? 확실한 건 파인 촌뜨기들이 원작의 틀을 지키면서도 드라마만의 색깔을 강하게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들의 열연, 긴박한 전개, 예측 불가의 반전. 특히 원작과 다른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결말 해설을 발판 삼아 반드시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